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구소 이권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332강으로서 망설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트 한자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망설임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트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망설이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설이는 것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하라고 합니다. 망설일 주자입니다. 망설일 주자는 망설이다는 의미가 있고 머뭇거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발걸음을 의미하고 있는 발족자에 해당되는 걸어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의미하고 있는 목숨 숫자에 해당되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발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망설일 주자여서 망설일 주자가 표현하는 그 망설이는 것은 발걸음이 발전할수록 망설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목숨 숫자는 세트 한자 119강에서 자세히 다뤘듯이 점점 발전하는 모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숫자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발족자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집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을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갈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지도 한 장을 펼치고 옳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을 만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야 했었던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망설이는 것이죠. 이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가 주저하게 됩니다. 발걸음이 더 진행될수록 망설임은 커져만 갑니다. 망설일 주자는 발걸음이 발전할수록 망설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인생길도 큰 도전 앞에서 망설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이 머뭇거릴 주자는 세트 한자 119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일 저자입니다. 망설일 저자도 망설이다는 의미가 있고 머뭇거리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망설일 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는 발족자에 해당되는 걸어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분명하다는 의미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나타날 저자에 해당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우승한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월계관을 쓰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망설일 저자여서 망설일 저자가 표현한 그 망설이는 것은 발걸음이 분명할수록 망설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망설임은 일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시작도 안 했으면 망설이지도 않는 것이죠. 일을 진행하는 모양을 발걸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족자인 것이죠. 발걸음이 분명하면 이제 결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할 것 같아도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문득문득 잡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목표에 다가갈수록 작은 바람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흔히 부정탄다면서 돌발 상황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을 망설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저자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발족자와 분명한 상황을 의미하는 나타날 저자가 결합해서 발걸음, 즉 행동이 분명해도 생각은 망설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순자입니다. 망설일 순자도 망설이다는 의미가 있고 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망설일 숫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천천히 걸어갈 척자에 해당되는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숫자에 해당되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망설일 숫자여서 망설일 숫자가 표현하는 그 망설이는 것은 방패를 들고 걷는 모습이 망설이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적진을 파악을 할 때 방패를 들고 조심스럽게 은거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단번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최대한 경계를 하며 한 발짝씩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방패를 든 군인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망설일 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돌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망설일 순자는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방패를 의미하는 방패 순자가 결합해서 방패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망설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의자입니다. 의심할 의자는 의심을 의미하고 머뭇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망설인다는 의미도 있죠. 의심할 의자는 빛을 의미하고 있는 비수 비자와 화살을 의미하는 화살 시자와 또 칼도자의 변형 기호인 칼도자가 있고 발걸음을 의미하고 있는 발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비수에 해당되는 날카로운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 시자에 해당되는 화살을 든 궁수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발소자와 칼도자를 결합한 모양으로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걷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인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의심할 의자여서 의심할 의자가 표현하는 그 의심은 화살을 비수처럼 사용하는 기운찬 발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비수처럼 사용하는 기운찬 발걸음에서도 의심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하지요. 굳게 믿는다고 하지만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의심은 모든 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망설임도 없을 텐데 의심이 많을수록 망설임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할 여자는 유능한 군인이 활을 차고 본부도 당당하게 걷는 모습입니다. 마치 천하제일의 여포가 적토마를 데리고 가며 천하에 거릴 것 없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걷고 있지만 자신의 주군인 동탁의 부름에 그의 심기를 헤아리기 어려워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심할 여자는 비수와 같은 칼을 차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으로 이런 용사의 행동과는 다르게 마음에는 의심이 있고 망설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다르다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미리 애자입니다. 미리 애자는 미리를 의미하고 머뭇거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망설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리 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 여자 정도는 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상자 정도는 큰 형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큰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미리 애자여서 미리 애자가 표현하는 미리라는 말, 다시 말해서 예상은 나를 예측하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코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큰 동물이라서 전체를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코만 보고 코끼리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만 보고 코끼리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가 아닌 것이죠.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코끼리 상자는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하는 붓으로서 전체 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사용되는 코끼리 상자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코끼리 상자입니다. 이 코끼리 상자는 코끼리를 의미하고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합니다. 코끼리 상자는 칼도자의 별명 붓과 또 입구자의 가운데가 거서져 있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상처난 얼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돼지 시자가 있죠.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 코끼리 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칼도자에 해당되는 낫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칼도와는 다르게 낫의 모양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상처난 얼굴로서 이마에 붕대를 메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돼지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세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코끼리 상자에서 코끼리 상자가 표현하는 코끼리는 몸은 돼지 같고 얼굴은 무섭게 생기고 칼이 달린 듯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코끼리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코끼리의 전체를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표현하기로 코끼리의 몸은 전체적으로 돼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에는 기다란 코가 달렸고 뿔도 있고 해서 마치 얼굴에 칼을 달고 있는 것 같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끼리 상자를 붓으로 사용하는 미래의 자는 나를 예측하는 모양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떨까? 예측하는 모양인 것이죠. 그 예측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것이죠. 미래의 자는 나를 의미하는 나 여자와 전체의 모습을 의미하는 코끼리 상자가 결합해서 나를 예측하는 모양이 예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다라는 의미의 셋단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주저할 주자는 발걸음이 발전할수록 망설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생각은 망설인다라는 것이죠. 또 주저할 저자는 발걸음이 분명할수록 망설인다고 합니다. 행동이 정확해도 생각은 망설인다라는 것이죠. 또 망설일 순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망설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할 때보다 수비할 때 더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의심할 의자도 망설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의심할 의자가 표현하는 그 의심은 비수 같은 화살로 기운찬 발걸음에서도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무장을 했더라도 마음은 망설인다고 하는 것이죠. 미리 예자가 표현하는 예상은 나를 예측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망설임의 연속인 것이죠.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망설인다고 하죠. 그런 망설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발걸음이 빨라지지만 빨라지는 발걸음에서 망설이는 것을 망설일 주자로 표현합니다. 발걸음이 분명해질 때도 망설이게 되는데 그때는 망설일 저자로 표현합니다. 또 방어적인 상황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망설일 순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을지라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 망설임을 의심할 의자로 표현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서 망설이게 되는데 이때는 미리 예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망설인다는 의미의 5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은 망설인다는 의미의 5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망설임 없는 당당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